네, 일단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낯설고 오랜만이죠. 다우 지수도 0.82% 하락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가도 0.82%, 1%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그간 굉장히 조금 상승폭이 컸던 S&P 500과 나스닥, 특히나 전일 기술주 실적 발표들이 좀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안 좋게 해석했죠. S&P 500은 1.6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더 컸습니다. 2.23% 하락했네요.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을 했고 어제도 실적 발표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 좀 주요 기업들이 애프터 마켓에서 실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삐끗하거나 시장이 안 좋게 해석하면 그 부분이 다음날 조금 더 기술주들이 반영이 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은 S&P 500, 나스닥 그런 내용들 반영되면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3대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었다? 바로 간밤 새벽에 있었고 끝났던 FOMC 성명서 발표, 1월 FOMC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시장이 매파적으로 또 악재로 해석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그 FOMC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 성명서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안 했겠죠. 하지만 3월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정말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기자회견 직후부터 1월 FOMC 이후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까지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FOMC 체크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크가 있었는지 함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금리 인하 전에 QT에 대한 정책 변화가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QT 정책 변화 언급이 아직 없었고요. 물가에 대한 목표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 맞게 변경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었는데 물가 목표치 변경도 없었습니다.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을 해줄 걸 저희가 계속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걸 보였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지난번 12월 FOMC 회의 때는 careful, any 같은 단어들이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confidence, 그만큼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confidence라는 단어가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주요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파월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제가 12월에도 말했지만 전 넥타이색에 조금 집착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비주기적인 발언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던 파월이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이 타겟 레이트는 역시나 5.25에서 5.5라는 점까지 확인될 수 있었고요. 4회 연속 동결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언제였나 보니까 2023년 7월이었고요. 9월, 11월, 12월, 1월 이번까지 해서 4회 연속 동결을 외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바로 국채금리 급락이 나왔습니다. 2년물이 3.07%가 하락을 했고요. 10년물도 3.2%가 하락을 했어요. 10년물은 3거래일에 합쳐서 거의 5%에서 6% 넘는 하락률을 지금 보이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4%대를 내려왔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곧바로 오늘의 본론이죠. 성명서 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12월 달에도 성명서에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지 함께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그 성명서를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파란색 부분에서 파란색 글씨면서 가운데 이렇게 쫙 금이 가 있는 거는 12월과 똑같은 성명서를 비교했을 때 삭제된 문구고요. 그냥 파란색 온전한 글씨만 있는 것들은 추가된 글씨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단 함께 볼게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이 경제적인 economic activity는 원래는 지난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had slowed from its strong pace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slow라는 단어를 새로 추가하면서 이 강한 경제 활동 같은 지표들이 점차 쿨다운되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단어를 바로 1개월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추가했냐면 expanding at a solid pace라고 하면서 여전히 경제 활동, 경제 지표 굉장히 탄탄해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말이 바뀌었고요. 여기 뭐 earlier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12월과 1월, 한마디로 12월 기준에서는 그 해에 대한 발언일 테고 11월 됐을 때는 작년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사실 지난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견고해, 튼튼해, 걱정할 만큼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사실 동시에 어저께 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SVB 사태 있을 때 SVB를 인수했던 해당 미국 지역은행에도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미국 은행에 대해서 연준도 조금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멘트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부분 맥락이 삭제가 되었고요. 세 번째 문단까지 가보면요.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over the long run. 어쨌든 지금 연준은 2%까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똑같은데 원래 12월까지는 여기서 문단이 끝났었거든요. 하지만 이 뒷부분에 무려 3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현재 경제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모르겠어, 불확실해. And the committee remains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 한마디로 지금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불확실한 경제 데이터, 한마디로 3월까지도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명서가 생각보다 좀 길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upport of 원래 these goals라고 했는데요. its goals로 바꿨네요. 결국 좀 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연준의 목표가 복수 단어에서 단수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 목표 한 가지야. 뭐 경제 성장, 뭐 고용 다 떠나서 인플레이션 2%까지 내리자라는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되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시장이 이번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던 단어였는데 이 단어의 좀 문맥 자체를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을 때 그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적인 내용들을 더 할 수 있다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금리 인상까지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보면서 QT에 대한 변경도 기대했지만 이 단어의 전체적인 삭제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이 조금 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어쨌든 성명서 내에서는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삭제했다. 한마디로 당장은 금리 인하가 아니지만 3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 속에서도 이 성명서를 통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은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개 좀 더 할 게 있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한마디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확실하게 내려와서 confidence 중요하다고 말했죠. 정말 강하게 자신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큼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경제 데이터 지켜볼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정책적인 결정에는 파월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원들이 동의했다 하면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이름도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까지 이름이 확인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은 지금 이 코어 PC YOY가 2%까지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직후에 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월의 발언 직후 성명서 이후에는 33.5%까지 큰 폭으로 기대가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오히려 5월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변했냐? 오히려 5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63%까지 상승을 해줬고 오히려 동결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5월에는 시장에서 진짜 5월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을 했고 여기까지 성명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짧고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일 실적으로 인해서 알파벳진 기술주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뉴욕 지역은행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폭락하면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나왔던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성명서 겸 브리핑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